네, 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천호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는 역시 김을한저의 실록 동경 유학생 안에 있는 박승희의 글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극 상설관을 세우다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이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서울에 헤어져 있는 회원들을 모아 서울 근방으로 순회 공연을 몇 번 해보았다. 조선극장, 청년회관으로 혹은 우미관, 단성사 등의 문을 두들기었다. 더러는 새로운 극본을 올렸지만 동지들의 분산을 막을 생각으로 재상연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세히 불리는 여전하였고 사람들의 합심은 풀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리저리 공연은 드문드문하였으나 신통치 못했으며 오히려 반감만 산 것은 토월회 운영의 자세한 고민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교율이 없어지고 명령은 아무 위험이 없어 억지로 명맥을 이어가자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나로서는 여간 고민이 되지 않아 다른 방도를 강구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그러나 첫째는 돈 문제와 둘째는 극본의 생산난으로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럭저럭 공연 수는 19회를 넘었건만 아직도 앞길은 멀었다. 나는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있는 것을 알고 어머님께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연극을 한다니 완고한 어머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었다.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말리신다. 그러나 나는 며칠을 두고 졸라서 어머님의 허락을 얻었다. 어머니는 내가 막내 둥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귀여워하시던 터로 그동안 연극하느라 얻은 빚도 어머니의 주선이 많았었다. 어머니는 늘 연극 때문에 걱정에 마지 아니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받은 것은 충청도 땅 300석이었다. 이것은 연극의 길을 가는 나의 정열과 청춘과 함께 소모되어 없어졌다. 어머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중에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저절로 볼을 적신다. 이 300석의 대금은 그때 시가로 수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여하간 돈의 위력은 커서 아들의 정열과 어머니의 사랑이 무서운 불길이 되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나의 생질인 정원택에게 회계 사무를 맡기고 그는 보성 전문학교 상과 출신이었다. 이서구와 같이 그 전과 다른 포부를 가지고 연극 상설극장을 얻자는 결론을 얻어 다시 토월회를 거두어 세울 방침을 말했다. 서울의 극장을 돌면서 교섭해 보았으나 아니 되었다. 결국은 황금정에 있는 명색 극장이라는 광무대가 교섭 대상에 올랐다. 이곳은 옛날부터 협률사라 하여 여러 기녀들이 노래나 해서 노인들의 위안처로 삼았던 곳이다. 이것도 1인 고리대금 업자의 소유로 경영은 단성사의 박승필이 맡고 있었다. 극장이 작고 청소를 아니하여 매우 더러웠으나 매일 15원이란 세금으로 우선 만 1년을 경영하도록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때가 아마 1925년인가 보다. 때는 4월쯤이었는데 갑자기 토월회 회원들을 소집하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모두들 연극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여 그날부터 우리 극장이 된 광무대로 모여들었다. 청소를 하고 나니 그야말로 일간 모옥이지만 내 집처럼 자유롭게 쓰게 된 것이 기뻤다. 이야말로 듣는 사람마다 놀라는 연극 상설관이었다. 우리는 고난과 싸워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보내기를 약속하였다.
연극 상설을 하자면 출연자도 모자라지만 극본이 제일 문제였다. 3일 만에 프로를 바꿔야 되는데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이 큰 일이었다.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극장을 먼저 정하고 말았으니 앞길이 캄캄하였지만 내가 극본은 전부 쓰겠다고 장담하고 나섰다. 모두들 눈이 둥그레졌다.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줄은 나도 잘 알지만 이번 일은 나의 비장한 결심으로 되는 거라 그만한 각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3일 만에 한 프로를 장담하는 나도 역시 대담한 노릇이었다. 그해 4월 10일경 전원을 무대에 집합하고 비장한 나의 결심을 토로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무대 위에 쓰러져 죽는 것을 두려워 아니하노라. 만일에 그것을 두려워할진대 이 기회에 물러가라. 우리나라 연극의 봉화는 토월회가 들었으니 앞길은 천리말리 알 수 없는 길을 달려야 하는 줄 아는가. 이 불이 가다가 꺼져도 안 되고 붉게 타는 이 불길은 어느 때나 한결같이 꺼짐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연극의 길을 위하여 발전과 향상의 길로 명랑과 자신을 잊지 말고 우리는 굳세게 나가자고 나는 말했다. 여러 사람들은 내 말에 감동되어 손을 잡고 흔들었다. 감격에 넘치는 이날은 토월회가 살 길을 찾는 날이다. 떡을 한시로 쪄서 무대 가운데 놓고 막걸리 말이나 사오고 북어도 갖추어 놓았다. 그리고 의상계의 성씨와 의관을 갖추고 공손히 절한 뒤 우리들은 먹기 시작하였다. 이런 의식은 우스운 절차지만 주의를 경건히 하고 각자 심경을 깨끗이 하자는 노릇이었고 서로 친목과 협동심을 내자는 것이다. 떡을 한 조각씩 들고 서로 마주보며 막걸리를 권한다. 이 정경이야말로 우리들의 친밀감을 더하여 준다. 다음 날은 오래 쉬었던 터라 사람도 많이 변하고 일도 변해서 새로 책임부서를 만들었다. 총경리의 박승희, 문예부 경리의 홍노자, 연출부 경리의 박승희, 출연부 경리의 이백수, 경리부 경리의 정원택, 미술부 경리의 원우전이었다. 그동안 정원택의 동창 친구 정혜영이 자금을 내겠으니 합자회자로 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방사람이라 별로 달갑지 않아서 거절하였다. 연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자금을 낼 만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합자란 당치 않다고 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우겨서 결국은 극장 앞에 합자회사 창립 사무실이라는 편말을 걸어 보는 사람마다 합자회사가 되었느냐고 의아하게 여겼다. 그리고 나서 여배우 문제였다. 아무튼 여자 문제로 처음부터 고생하던 생각이 난다. 이서구 말이 기생사리를 집어치우고 있는 석정희를 운동하면 될 듯하다는 것이다. 나와 이서구는 석정희를 찾아가서 교섭을 했더니 어렵지 않게 승낙을 했다. 다음에는 복혜숙을 교섭하여 이분도 어렵지 않게 승낙을 받았다. 이만해도 진영은 어울려갔고 남자도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이만하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안심이 됐다. 극본은 이제부터 구상을 세워야 되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처음에는 극본 미비로 얼마 동안 연극만으로는 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 광무대의 노래꾼을 약 30분간 그대로 쓰기로 정했다. 그 보수는 1급 최고가 1원으로 생각된다. 우리 토월회 회원은 수지가 맞지 않을 때까지 무보수였으니 정말 미안했다. 복혜숙은 월급 80원, 석금성은 월급 60원으로 정하고 이런 중에도 남자들은 연극을 하기 위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니 딱한 일이었다. 극단에서 매달 여자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는 이것이 효시일 것이다. 그리고 매일 전원에게 교통비로 평균하여 20전씩을 주기로 정하였다. 무대 앞 장막을 빌로드로 신조하여 친 것도 이것이 처음으로 생각된다. 만반 준비를 하여 놓고 첫 프로는
희생하는 그날 밤과 얻은 떡이 두레반이란 역시 나의 작품이었다. 너무 서양 번역물만 하는 것이 안 되어서 이제부터는 창작극이나 번안한 것을 주로 하기로 했다. 배경은 원우전의 인류 송시로 제작이 되고 제법 극장안이 정돈이 되었다. 각 부의 책임자가 있어 엄격한 감시와 독려를 해나갔다. 이와 같이 살림이 짜여갈수록 여러 사람의 능률은 올라갔다. 사무처리상 이서구가 정모가 되어 신문사에서 나오면 밤에는 올해와 같이 극장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일하였다. 초일에는 손님이 그다지 많지 못했다. 아직도 선전이 부족한 탓이었다. 그러나 오는 손님마다 대담한 상설극장을 세웠다고 놀랐다. 모두가 안 된다는 것이요 말리는 빛이었다. 나는 나의 신념대로 굽히지 않고 큰 소리했다. 이 자랑스러운 일이 끝까지 자랑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노력과 성의에 달린 것이다. 네, 이번에 읽은 자료도 참으로 흥미롭고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승희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날렸나 연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일단 자기가 파악되는 것만 해도 충청도 땅 300석을 날렸다라고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주 인용되는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광무대를 인수해서 자기가 그 연극 상설관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연극 상설관, 이것은 한국의 연극인들에게 하나의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로망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연극을 공연하기에 적합한 극장 혹은 연극 공연을 위해서 세워진 극장이 없었죠. 그래서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연극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영화관이나 시공관, 시에서 만들어 놓은 강당을 빌려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무대라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늘 문제였지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결한 것이 1935년도일 겁니다. 동양극장의 설립과 함께 이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해결이 되고, 그런데 그 이전에 박승희가 자기가 광무대를 인수해서 연극 상설관을 만들었다라고 자기의 공로를 여기에다 밝히고 있네요. 그리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단원들에게 고정적인 월급을 주고 또 뭔가 체계적인 극장 경영을 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단원들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주고 체계적인 예술 경영을 한 연극 극장은 1930년대 중반의 동양극장이 최초였는데, 박승희는 이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서 공연의 경영과 공간 마련에서 언급할 만한 업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이 체계화되어 가면서 이제 또 기록될 만한 본격적인 유명한 여자 배우들이 극단으로 섭외되었습니다. 석금성과 복혜숙이 그들이죠. 그들의 출신까지 여기서 살짝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토월회는 한국의 신극 발전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보인 점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번역극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박승희 자신이 대본을 쓰고 창작극 공연, 번안극 공연을 하면서 보다 이 땅의 삶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연극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 점도 연극의 토착화와
어떤 그 내셔널 아트로서의 연극의 수립을 위해서 노력한 공적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역작용도 있었겠지요. 박승희가 급조하다시피 허겁지겁 창작을 하다 보니까 박승희의 극작이라는 것이 또 번안극이라는 것들이 일본의 것들을 번안하게 되고 그래서 신파적인 것들이 되고 박승희의 창작물들도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본다면 다분히 신파적입니다. 또 대중의 반응을 고려하는 극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또 저절로 신파 쪽으로 흐르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박승희 개인의 예술적 상상력의 한계였는지 대중에 영합하기 위한 결과였는지는 몰라도 어쨌건 지금 우리가 정보들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박승희의 극작 스타일 또 토월회의 공연 목록은 함량이 근대 연극에서는 미달하는 신파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박승희라는 개인, 토월회라는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한국에서의 신극 수립을 위해서 한국에서의 연극 정착을 위해서 분투한 바는 참으로 놀랍죠.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공연 제작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박승희가 이번 회의에서 하는 말이나 박승희가 군데군데에서 하는 말들이 저에게 막 팍팍 와 닿습니다. 공연 제작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심껏 대우를 하면서 제작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기조차 한 일이죠.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의 현실에서 아니면 보편적으로 연극 제작을 하면서 겪는 일이겠죠. 아무튼 저는 박승희의 글을 읽을수록 박승희와 그 주변의 연극인들이 우리 선구자들이 가졌던 열심과 분투의 노력이 사뭇 놀랍고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대학원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천호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는 역시 김을한저의 실록 동경 유학생 안에 있는 박승희의 글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극 상설관을 세우다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이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서울에 헤어져 있는 회원들을 모아 서울 근방으로 순회 공연을 몇 번 해보았다. 조선극장, 청년회관으로 혹은 우미관, 단성사 등의 문을 두들기었다. 더러는 새로운 극본을 올렸지만 동지들의 분산을 막을 생각으로 재상연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세히 불리는 여전하였고 사람들의 합심은 풀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리저리 공연은 드문드문하였으나 신통치 못했으며 오히려 반감만 산 것은 토월회 운영의 자세한 고민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교율이 없어지고 명령은 아무 위험이 없어 억지로 명맥을 이어가자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나로서는 여간 고민이 되지 않아 다른 방도를 강구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그러나 첫째는 돈 문제와 둘째는 극본의 생산난으로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럭저럭 공연 수는 19회를 넘었건만 아직도 앞길은 멀었다. 나는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있는 것을 알고 어머님께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연극을 한다니 완고한 어머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었다.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말리신다. 그러나 나는 며칠을 두고 졸라서 어머님의 허락을 얻었다. 어머니는 내가 막내 둥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귀여워하시던 터로 그동안 연극하느라 얻은 빚도 어머니의 주선이 많았었다. 어머니는 늘 연극 때문에 걱정에 마지 아니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받은 것은 충청도 땅 300석이었다. 이것은 연극의 길을 가는 나의 정열과 청춘과 함께 소모되어 없어졌다. 어머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중에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저절로 볼을 적신다. 이 300석의 대금은 그때 시가로 수만 원에 불과하였지만 여하간 돈의 위력은 커서 아들의 정열과 어머니의 사랑이 무서운 불길이 되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나의 생질인 정원택에게 회계 사무를 맡기고 그는 보성 전문학교 상과 출신이었다. 이서구와 같이 그 전과 다른 포부를 가지고 연극 상설극장을 얻자는 결론을 얻어 다시 토월회를 거두어 세울 방침을 말했다. 서울의 극장을 돌면서 교섭해 보았으나 아니 되었다. 결국은 황금정에 있는 명색 극장이라는 광무대가 교섭 대상에 올랐다. 이곳은 옛날부터 협률사라 하여 여러 기녀들이 노래나 해서 노인들의 위안처로 삼았던 곳이다. 이것도 1인 고리대금 업자의 소유로 경영은 단성사의 박승필이 맡고 있었다. 극장이 작고 청소를 아니하여 매우 더러웠으나 매일 15원이란 세금으로 우선 만 1년을 경영하도록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때가 아마 1925년인가 보다. 때는 4월쯤이었는데 갑자기 토월회 회원들을 소집하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모두들 연극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여 그날부터 우리 극장이 된 광무대로 모여들었다. 청소를 하고 나니 그야말로 일간 모옥이지만 내 집처럼 자유롭게 쓰게 된 것이 기뻤다. 이야말로 듣는 사람마다 놀라는 연극 상설관이었다. 우리는 고난과 싸워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보내기를 약속하였다. 연극 상설을 하자면 출연자도 모자라지만 극본이 제일 문제였다. 3일 만에 프로를 바꿔야 되는데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이 큰 일이었다.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극장을 먼저 정하고 말았으니 앞길이 캄캄하였지만 내가 극본은 전부 쓰겠다고 장담하고 나섰다. 모두들 눈이 둥그레졌다.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줄은 나도 잘 알지만 이번 일은 나의 비장한 결심으로 되는 거라 그만한 각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3일 만에 한 프로를 장담하는 나도 역시 대담한 노릇이었다. 그해 4월 10일경 전원을 무대에 집합하고 비장한 나의 결심을 토로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무대 위에 쓰러져 죽는 것을 두려워 아니하노라. 만일에 그것을 두려워할진대 이 기회에 물러가라. 우리나라 연극의 봉화는 토월회가 들었으니 앞길은 천리말리 알 수 없는 길을 달려야 하는 줄 아는가. 이 불이 가다가 꺼져도 안 되고 붉게 타는 이 불길은 어느 때나 한결같이 꺼짐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연극의 길을 위하여 발전과 향상의 길로 명랑과 자신을 잊지 말고 우리는 굳세게 나가자고 나는 말했다. 여러 사람들은 내 말에 감동되어 손을 잡고 흔들었다. 감격에 넘치는 이날은 토월회가 살 길을 찾는 날이다. 떡을 한시로 쪄서 무대 가운데 놓고 막걸리 말이나 사오고 북어도 갖추어 놓았다. 그리고 의상계의 성씨와 의관을 갖추고 공손히 절한 뒤 우리들은 먹기 시작하였다. 이런 의식은 우스운 절차지만 주의를 경건히 하고 각자 심경을 깨끗이 하자는 노릇이었고 서로 친목과 협동심을 내자는 것이다.
떡을 한 조각씩 들고 서로 마주보며 막걸리를 권한다. 이 전경이야말로 우리들의 친밀감을 더하여 준다. 다음 날은 오래 쉬었던 터라 사람도 많이 변하고 일도 변해서 새로 책임 부서를 만들었다. 총경리의 박승희, 문예부 경리의 홍노자, 연출부 경리의 박승희, 출연부 경리의 이백수, 경리부 경리의 정원택, 미술부 경리의 원우전이었다. 그동안 정원택의 동창 친구 정혜영이 자금을 내겠으니 합자회자로 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방사람이라 별로 달갑지 않아서 거절하였다. 연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자금을 낼 만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합자란 당치 않다고 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우겨서 결국은 극장 앞에 합자회사 창립 사무실이라는 편말을 걸어 보는 사람마다 합자회사가 되었느냐고 의아하게 여겼다. 그리고 나서 여배우 문제였다. 아무튼 여자 문제로 처음부터 고생하던 생각이 난다. 이서구 말이 기생사리를 집어치우고 있는 석정희를 운동하면 될 듯 하다는 것이다. 나와 이서구는 석정희를 찾아가서 교섭을 했더니 어렵지 않게 승낙을 했다. 다음에는 복혜숙을 교섭하여 이분도 어렵지 않게 승낙을 받았다. 이만해도 지명은 어울려갔고 남자도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이만하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안심이 됐다. 극본은 이제부터 구상을 세워야 되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처음에는 극본 미비로 얼마 동안 연극만으로는 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 광무대의 노래꾼을 약 30분간 그대로 쓰기로 정했다. 그 보수는 1급 최고가 1원으로 생각된다. 우리 토월회 회원은 수지가 맞지 않을 때까지 무보수였으니 정말 미안했다. 복혜숙은 월급 80원, 석금성은 월급 60원으로 정하고 이런 중에도 남자들은 연극을 하기 위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니 딱한 일이었다. 극단에서 매달 여자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는 이것이 효시일 것이다. 그리고 매일 전원에게 교통비로 평균하여 20전씩을 주기로 정하였다. 무대 앞 장막을 빌로드로 신조하여 친 것도 이것이 처음으로 생각된다. 만반 준비를 하여 놓고 첫 프로는 희생하는 그날 밤과 어둠 떡이 두레반이란 역시 나의 작품이었다. 너무 서양 번역물만 하는 것이 안 되어서 이제부터는 창작극이나 번안한 것을 주로 하기로 했다. 배경은 원우전의 인류 송시로 제작이 되고 제법 극장 안이 정돈이 되었다. 각 부의 책임자가 있어 엄격한 감시와 독려를 해나갔다. 이와 같이 살림이 짜여갈수록 여러 사람의 능률은 올라갔다. 사무처리상 이서구가 전무가 되어 신문사에서 나오면 밤에는 올해와 같이 극장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일하였다. 초일에는 손님이 그다지 많지 못했다. 아직도 선전이 부족한 탓이었다. 그러나 오는 손님마다 대담한 상설극장을 세웠다고 놀랐다. 모두가 안 된다는 것이요 말리는 빛이었다. 나는 나의 신념대로 굽히지 않고 큰 소리했다. 이 자랑스러운 일이 끝까지 자랑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노력과 성의에 달린 것이다. 네, 이번에 읽은 자료도 참으로 흥미롭고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승희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돈을 날렸나 연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일단 자기가 파악되는 것만 해도 충청도 땅 300석을 날렸다라고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주 인용되는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광무대를 인수해서 자기가 그 연극 상설관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연극 상설관, 이것은 한국의 연극인들에게
하나의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로망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연극을 공연하기에 적합한 극장 혹은 연극 공연을 위해서 세워진 극장이 없었죠. 그래서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연극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영화관이나 시공관, 시에서 만들어 놓은 강당을 빌려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무대라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늘 문제였지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결한 것이 1935년도일 겁니다. 동양극장의 설립과 함께 이 문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해결이 되고, 그런데 그 이전에 박승희가 자기가 광무대를 인수해서 연극 상설관을 만들었다라고 자기의 공로를 여기에다 밝히고 있네요. 그리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단원들에게 고정적인 월급을 주고 또 뭔가 체계적인 극장 경영을 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했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단원들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주고 체계적인 예술 경영을 한 연극 극장은 1930년대 중반의 동양극장이 최초였는데, 박승희는 이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서 공연의 경영과 공간 마련에서 언급할 만한 업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이 체계화되어 가면서 이제 또 기록될 만한 본격적인 유명한 여자 배우들이 극단으로 섭외되었습니다. 석금성과 복혜숙이 그들이죠. 그들의 출신까지 여기서 살짝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토월회는 한국의 신극 발전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보인 점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번역극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박승희 자신이 대본을 쓰고 창작극 공연, 번안극 공연을 하면서 보다 이 땅의 삶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연극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 점도 연극의 토착화와 어떤 그 내셔널 아트로서의 연극의 수립을 위해서 노력한 공적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역작용도 있었겠지요. 박승희가 급조하다시피 허겁지겁 창작을 하다 보니까 박승희의 극작이라는 것이 또 번안극이라는 것들이 일본의 것들을 번안하게 되고, 그래서 신파적인 것들이 되고, 박승희의 창작물들도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본다면 다분히 신파적입니다. 또 대중의 반응을 고려하는 극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또 저절로 신파 쪽으로 흐르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박승희 개인의 예술적 상상력의 한계였는지 대중에 영합하기 위한 결과였는지는 몰라도 어쨌건 지금 우리가 정보들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박승희의 극작 스타일, 또 토월회의 공연 목록은 함량이 근대 연극에서는 미달하는 신파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박승희라는 개인, 토월회라는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한국에서의 신극 수립을 위해서, 한국에서의 연극 정착을 위해서 분투한 바는 참으로 놀랍죠.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공연 제작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박승희가 이번 회의에서 하는 말이나 박승희가 군데군데에서 하는 말들이 저에게 막 팍팍 와 닿습니다. 공연 제작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심껏
대우를 하면서 제작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기조차 한 일이죠.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의 현실에서 아니면 보편적으로 연극 제작을 하면서 겪는 일이겠죠. 아무튼 저는 박승희의 글을 읽을수록 박승희와 그 주변의 연극인들이, 우리 선구자들이 가졌던 열심과 분투의 노력이 사뭇 놀랍고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